국내에서는 항상 말씀드리는 섹터가 3개가 있어요. 시장에서는 가격이 오를 거라고 얘기하고 있고 2분기에 바닥일 것이라고 했던 게 1분기가 바닥이 찍고 2분기에 올라간다고 하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꼽자면 이건 아이러니한데, 지금까지 그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투자를 했고 최근에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고점 대비 많이 빠져가지고 좀 물려있는 종목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고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뭐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 페이버님 개인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냥 참조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자, 시장이 만약에 살아난다라고 한다면 어떤 주식이 좀 좋을까요? 지금 어떻게 본다면 앞서서도 약간 지금 구간에서는 좀 괜찮은 주식은 담아가도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주식을 좀 담아가면 좋을까요? 자, 요거는 제가 국내에서는 항상 말씀드리는 섹터가 3개가 있어요. 하나는 어차피 반도체죠. 반도체는 글로벌로 메모리 반도체는 우리나라가 대장이기 때문에 뭐 아무리 TSMC가 좋고 아무리 파운드리가 좋다고 하더라도 걔네들도 메모리 없으면 못 버티고요. 뭐 지금이야 CPU가 많이 생산이 안 돼서 메모리가 조금 가격이 떨어지고 있지만 그쪽 정상화되고 생산 많이 되면 메모리도 반드시 많이 팔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반도체가 가장 주도주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금리 인상이니까 금리 인상에 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금융 쪽, 은행, 보험 이쪽이 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꼽자면 이건 아이러니한데 2차 전지지 않을까. 아, 그래요? 저는 왜냐하면 반도체가 보통 우리는 반도체라고 했을 때 삼성전자가 워낙 크니까 반도체라고 하는 게 정말 돈을 많이 벌고 정말 이 동네 시장이 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반도체는 시장 규모로 따지면은 우리가 글로벌로 여행 다니고 항공기를 타죠. 그런 항공수요보다도 돈의 움직임이 적습니다. 말 그대로 고부가 가치지만 그만큼 엄청나게 많이 필요한, 물량이 많이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정말 크다, 반도체 시장이 정말 크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자동차 시장 대비로는 규모가 정말 미미할 정도로 작은 그런 규모고요. 그런 관점에서 자동차 시장의 향후 40%, 50%를 차지할 배터리 사업은 우리나라가 새로운 또 이렇게 레벨업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 분야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2차 전지를 당장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는 주도주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좀 단기 관점, 장기 관점에서 나눠서 반도체, 그다음에 금융, 그다음에는 좀 길게는 2차 전지까지도 보셔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리오프닝 주식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리오프닝은 제가 정말로 테마주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국내에서는 뭐 5G도 테마주라고 말씀을 드리고 리오프닝도 테마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비교해서 예를 들면은 국내에서 하이트진로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하이트진로라는 기업은 술을 만드는 기업이죠.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뭐 돈을 많이 벌고 롯데칠성 이런 데랑 같이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정말 2-3개밖에 없는 기업입니다. 근데 배당률을 보시면은 0%대예요. 1%가 안 나와요. 저는 배당을 좀 중심으로 많이 생각하고 저점을 중심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하이트진로는 국내에는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대장이에요. 근데 이걸 글로벌로 놓고 보시면은 버드와이저라든지 아니면 다른 많은 기업들 하다못해 뭐 우리가 코카콜라나 펩시 같은 기업만 놓고 보더라도 배당률이 2.5% 이상인 곳이 널려 있습니다. 그럼 글로벌 투자자 입장 기준에서는 코카콜라를 매수한다, 버드와이저를 매수를 한다 하면서 저기 보니까 한국의 대장주라고 올라와 있는데 저 친구를 숏 때리면서 얘를 롱을 잡아도 되는구나 라고 접근을 할 수 있는 게 단순한 어떻게 보면은 그냥 기업 가치에 대해서 아니면은 장기 투자 가치에 있어가지고 얘가 얘보다 안 좋다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베스트한 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셔야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국내 리오프닝은 대한항공 보시면은 코로나 예전 주가 대비 많이 올라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걸 아메리칸 항공이나 델타 항공을 보시면은 코로나 예전 주가 대비 아직 회복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항공 화물이 좋다. 그리고는 뭐 리오프닝이니까 앞으로 여행 가면은 대한항공이 독점 아니냐. 공항을 가보시면은 인천공항에 대한항공이 그쵸 한 칸을 다 차지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반대편을 보시면은 아메리칸 항공, 델타 항공, 에미리트 항공이 다 들어와 있거든요. 항공에서 독점은 없어요. 저는 그런 관점에서 글로벌 투자 기준으로 놓고 보시면은 국내 식품주 마찬가지, 국내 음료수, 라면 이런 데 마찬가지 저는 항상 오리온 투자하실 거면은 차라리 허쉬를 투자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국내에 있는 대한항공을 투자하실 거면은 차라리 델타항공을 투자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국내가 변동성이 크니까 단기 차익을 잘 발라먹으면은 수익이 좋을 수 있어요. 근데 편안하게 투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우상향, 장기적으로 이제 가치를 이제 쌓아가는 투자를 하실 거면은 국내 리오프닝은 테마주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반등이 사실 추세적으로 반등이 계속해서 나와서 이 기업이 이제 성장 가치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오르는 게 아니라 어차피 이제 정상화 되다 보니까 기저효과 관점에서 잠깐 이제 급등하는 길게 본다면 그런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뭐 단기 투자를 정말로 이제 본인이 잘 하시는 분들이나 이슈를 잡고 뉴스를 잡고 시기를 잡아서 타이밍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그런 질문 아예 주지도 않으시죠. 이번
이번에 오르기 전부터 모아놨다가 올라서 익절했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본인 스스로 조용히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네네. 유튜브를 검색을 하시고 뭔가 오셔서 질문을 주시는 분들은 대부분 물렸어요? 어떻게 해요? 라는 질문을 좀 많이 주시기 때문에 네네. 이미 뜬 주식에 물려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미 조금 남들보다 늦었다라는 거고 그러면은 큰 돈을 벌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주식에 대해서 본인이 잘 안다라고 스스로 자부하고 스스로 수익을 남들한테 공개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아도 떳떳하게 나 주식 잘해 라고 생각하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들은 본인의 생각대로 투자하시는 게 맞고 내가 뭔가 미국처럼 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장기적으로 보유해서 내가 장기적으로 가치를 얻고자 하는 분들은 국내에서는 테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네. 그 시장이 살아난다면 네. 볼만한 주식, 지금 네. 상황에서 어떤 그런 기업을 사야 네. 되는지 그런 부분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네. 좀 더 압축을 해서 네. 주도주가 뭐가 될 것인가 네. 그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금융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금리가 오르니까 실적이 좋아질 거고 예대 마진이 늘어날 거다라고 해서 어차피 저평가되어 있는 걸 주워가자 정도로 저점 매수로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꼭 강조드리고 싶은 섹터가 반도체예요. 반도체? 네,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있는 하이닉스처럼 반도체를 중심으로 만드는 기업이고 근데 여기 또 경쟁사들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디램 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만 많은 분들이 좀 공부를 하시고 이제 시장에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디램 메모리 반도체 그러면 메모리 반도체는 디램밖에 없나? 낸드도 있는데 디램은 경쟁자가 3사밖에 없습니다. 네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나머지는 거의 없어요. 뭐 난야 메모리 이런 거는 중국에 있는데 거의 미미하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은 세계가 독점하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에 있는 두 기업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디램 메모리는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그걸 공부를 많이 하시는데 네네. 문제는 낸드 플래시 메모리 반도체라고 하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메모리 반도체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경쟁자가 한 5-6군데 정도 있고요. 네네. 거기에서 여전히 삼성전자가 1등을 하고 있지만 하이닉스는 원래 등수가 좀 낮았습니다. 네네. 하지만 이번에 인텔이라는 그 엄청난 경쟁자의 공장을 인수하면서 이제 글로벌 2등 수준, 3등 수준으로 올라왔고 문제는 삼성전자랑 경쟁하는 가장 강력한 좀 상대방이 있는데 그게 키옥시아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키옥시아 웨스턴 디지털 연합이라고 있는데 네네. 그 친구들이 이번에 조금 사고를 쳤습니다. 맞아요. 대형 사고가 터지면서 생산량의 한 13% 정도가 생산이 불가능할 정도가 됐다. 웨이퍼가 오염됐다. 네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다 보니까 지금 실제로 그 작년 12월이었죠. 작년 이제 12월, 11월 이때쯤에 마이크론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년도 2분기가 바닥일 것이다. 그러니까 내년도 2분기까지는 디램이나 낸드 플래시 가격이 떨어지고 네네. 바닥을 찍고 올라올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윈터 이즈 커밍을 깨부순 그런 컨퍼런스 콜이 됐었는데 그 얘기가 나왔던 2분기 당장에 웨스턴 디지털 키옥시아의 낸드 플래시 메모리 반도체 생산량이 줄어들 거예요. 불가능하다라고 이미 그쪽에서 공언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가격이 오를 거라고 얘기하고 있고 2분기에 바닥일 것이라고 했던 게 1분기가 바닥이 찍고 2분기에 올라간다고 하죠. 그러면은 지금 만약에 조정이 3월까지 금리 인상기까지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2분기가 됐을 때 숫자가 잘 찍히는 친구가 누구가 될 것이냐. 실제로 그래서 지금 하이닉스에 대한 수급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 게 이제 삼성전자는 아무래도 뭐 가전이나 스마트폰이나 있다 보니까 좀 무거워서 또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이라서 무거워서 좀 덜 가긴 하는데 그 동네가 돈을 잘 버는 게 눈에 보인다라고 하면은 올라가겠죠. 또 노네로 삼성전자는 실제로 삼성전자의 낸드 플래시 메모리 반도체 생산량의 30%를 차지하는 중국의 시안 공장이 셧다운 됐었죠. 삼성전자도 낸드 플래시 관련해서는 악재가 있고 그래서 이제 낸드 플래시 관련해서는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좀 더 호재를 보고 있고 그럼 관련돼 가지고 이거 가격이 올라간다 그리고는 이런 것들이 정상화가 되고 난 뒤에도 가격이 계속 유지가 되고 또 TSMC도 공격적으로 증설을 하고 있고 반도체 이제 사이클 관련돼 가지고 반도체 증설 관련돼 가지고 차량용 반도체부터 뭐 시스템 반도체 이런 데까지 증설이 많이 되고 있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조금 반도체 공급망이 해소가 되면은 메모리 반도체도 여전히 또 수급이 타이트해질 것이고 그러면 돈을 잘 벌 것이고 그런 관점에서는 저는 반도체 소부장까지도 조금 수혜를 입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밑단에 있는 소재 장비 업체 그런 업체들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겠네요. 알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사실 되게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시장이 급락하고 변동성이 심해지는 상황이 온다면 주로 이제 종목수를 늘려가는 그래서 점점 종목 백화점이 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그 애매한 종목들은 정리를 하고 확실한 방금 말씀하신 모멘텀이 확실히 있는 그런 주식으로 좀 압축해서 가는 게 중요하겠네요. 주식에 저도 책에도 요 문구를 살짝 써놨는데 주식은 항상 똑같이 생각하실 것 같은데 매수는 쉬워요. 매도가 어렵죠. 그렇죠, 맞아요. 특히 이제 매수를 잘하고 저점 매수를 하는 분들은 이제 공부를 많이 하시고 뭔가 남들보다 좀 더 많은 뭐 경험이나 뷰를 가지고 매수를 이게 조금 본인이 원하는 타이밍에 하시는 편인데 매도는
손절을 하든 익절하든 정말 어려운 건데 결국 백화점이 된다는 거는 못 잘라내고 그거를 포기한 채로 다른 걸 또 추구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는 좀 점점 고쳐나가야 되는 습관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종목수를 개인이 10종목 이상 들고 가는 거는 좀 무리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그래서 그런 거는 만약에 본인이 그렇게 해당되신다고 하면은 어떤 종목부터 비중을 줄여야 되나, 그러니까 늘려나가는 게 아니고 줄이는 거를 먼저 조금 전략을 짜시고 그 줄여나간 이후에 기회는 언제든지 있기 때문에 다시 또 시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경제 방송을 진행하시면서 수많은 투자자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딱 봐도 이 사람은 항상 좀 전반적으로 손해를 보는 것 같고 또 어떤 분들은 뭐 그렇게 전문가가 아닌데 수익을 잘 내는 것 같다. 그런 게 좀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주식 투자를 하면서 손해보는 투자자의 공통점, 이익을 보는 투자자의 공통점 뭐가 있을까요? 손해를 보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딱 이게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처음에 마음에 들었을 때 몰빵 투자를 하세요. 만약에 본인이 내가 이 종목을 10%를 살 거야, 내 투자금이 1억인데 이 정도는 1,000만 원 정도 가져가야 될 것 같아 하시면은 그냥 1,000만 원을 바로 때리세요. 그리고는 혹시나 떨어지면은 1, 2% 떨어졌는데 1,000만 원을 더 때려요.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인데 몰빵을 본인이 하고 싶어서 하시는 게 아니고요. 본인의 관점에서 이거는 무조건 올라갈 것 같아, 나는 감이 너무 좋아 하고는 큰 돈을 들어가십니다. 물론 그전에는 내가 뭐 정찰병을 보냈는데 내가 보낸 정찰병은 무조건 저점이었고 나는 한 주를 샀는데 무조건 올라가더라. 근데 내가 이번에도 똑같은 감이야 이러면서 이번에는 그럼 내가 원래 살려고 했던 만큼 그전에 내가 1,000만 원 살려고 했던 게 막 이렇게 한 주 샀는데 20% 30% 가버리더라. 그러니까 이번에도 감이 왔어, 이번 내가 진짜 살 거야, 진짜 돈을 벌 거야 하고 딱 들어가면은 물려요. 심리적이든 뭐가 됐든 정말 신기하게 그런 경우에는 거의 물리는데 그 물린 거를 또 못 참으세요. 심리적으로 아니면 본인의 뭔가 성격적으로 못 참으시고 좀만 떨어져도 아니야 올라갈 거야 하고 난 더 벌 거야 하고는 5%도 안 떨어졌는데 더 들어가시죠. 그러고 나면 대응이 안 돼요. 주식은 대응의 영역이다, 대응을 잘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많이 하는데 본인의 대응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없이 말 그대로 정말 완전히 상하 좌우가 다 막혀있는 이런 주차 공간에서 차를 빼고자 하니 뺄 수 있는 각이 안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물려있고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물탈 돈도 없고 그리고는 시황이 안 좋은데 손절을 치기에는 너무 돈이 커져버리고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 대응이 안 되는 분들이 손해를 좀 많이 보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돈을 잘 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저는 이 생각은 해요. 감이 좋아요. 감이 좋다? 안타깝네 뭔가. 근데 정말 이거는 감이 합숙을 좋다. 통해서 극복할 수 있는 게 있줄 알았는데. 공부를 똑같이 이제 제 방송을 제가 하루에 한 5시간 정도 방송을 하거든요. 진짜 오래 하시네요. 그리고는 5시간 동안 뭐 시황 같은 거 한두 시간 정리를 하고 미국 시황도 보고 관련된 기업 섹터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서 뭐 종목들도 이런 게 이런 것들은 보니까 어디서 이런 뉴스가 나왔네요. 이런 공지가 나왔네요. 이러면서 우리가 보면서 와 얘는 공지 너무 좋은데요, 뉴스 너무 좋은데요. 이러면서 서로 이렇게 의견을 교환하고 공부를 하는데 똑같은 공부를 하시고 똑같은 시간을 보셨는데 어떤 분은 뭐 그 종목으로 한 2% 3% 붙으시고 어떤 분은 이 종목이 정말 많이 갈 거라고 생각해서 그냥 계속 사모으면서 올라갈 때도 덤덤하게 사시다가 40% 50%를 먹고 나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정말 좋은 기업을 볼 수 있는 눈. 근데 그거는 경험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는 올라도 팔지 않는 끈기. 그거는 정말 그 사람의 감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오르더라도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는데. 그 올라가는 거를 본인만의 분석하는 방법, 아니면 본인만의 뭔가 인내심, 이런 걸 가지고 버텨낼 수 있는 힘이 이제 워렌 버핏도 얘기했다시피 기다릴 줄 아는 자들이 돈을 번다는데 그걸 제대로 된 곳을 공부해서 제대로 기다린다라는 게 결국 성공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저도 뭐 10% 15% 먹고 만족했는데 그 종목에서 막 40% 50% 이렇게 먹고 나오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런 걸 보면은 뭐 제가 잘하는 건 아니지만 저는 뭐 모르는 기업이 없다고 생각하고 정말 누구보다 오랫동안 기업 공부를 하는데도 수익률이 저보다 좋은 분들이 너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좀 운이나 아니면은 그런 뭔가 그 사람만의 여러 가지 분석 방법, 그리고 그 사람만의 감, 이게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감이 약간 좀 큰 비중을 차지한다라고 하면 이 개인 투자 입장에서 야 그럼 나 공부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어차피 뭐 나 감 없는데?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최근에 이 머니카피라는 타이틀에 상당히 좀 자극적인 머니카피. 뭐 약간
이 책에서 뭐 밝힘 바라든지 뭔가 개인 투자자들이 감이 좀 부족한 개인 투자자들이 뭔가 그 실력을 올리기 위해서 어떤 공부를 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제가 항상 어디 가서 쉽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이런 얘기를 많이 드리는데 당구 잘 치세요? 당구요? 네. 당구는 안 친 지 너무 오래됐어요. 그 당구 처음에 딱 배웠을 때 대충 감으로 때려라고 대부분의 선배들이 감으로 치면 돼라고 하시는데 그 감으로 쳤을 때 잘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맞아요. 근데 감만으로만 접근을 하면은 어느 수준에 도달하면은 더 이상 발전을 못 합니다. 그죠? 네네. 근데 그런 관점에서 거기에서 뭔가 내가 회전을 얼마를 주고 세기를 얼마를 주고 뭐 샷을 어떻게 넣고 손목을 어떻게 쓴다 뭐 이런 걸 여러 가지를 이제 이론을 배우기 시작을 하는데 그런 이론이 주식에도 똑같이 존재를 합니다. 그게 뭐 재무제표가 됐다든지 PER이라든지 아니면은 배당 주주환원 그리고 뭐 공시를 본다든지 아니면 뭔가 우리가 수급을 분석을 하고 차트를 분석하는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다 해야 됩니다. 처음에 우리가 차트만 보고 들어가면은 뭔가 이상하게 물리고요. 재무만 보고 들어갔는데 뭔가 이상하게 안 가요. 그러면은 내가 거래량을 못 봤구나. PER을 못 봤구나. 내가 섹터 뷰를 못 봤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가 결국에는 경험이 쌓여서 그것으로 내가 뭔가 깨달음을 얻어가는 과정인데 저는 그거를 얻는데 한 7, 8년 걸렸어요. 저는 개인 투자로 출발했기 때문에 누가 이렇게 유튜브를 알려주는 것도 없이 뭐 책도 많이 읽어봤는데 대충 뭐 책이라고 읽어봤자 똑같은 얘기를 다들 하시니까 그런 거 보다 보니까 정말 저는 제 책을 교양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주식을 하든 안 하든 그냥 요새 유행하는 단어들, 주식이라는 그런 흐름에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 좀 보면서 내가 주식 투자를 한번 시작해볼까 하는 분들을 조금 뭐 타겟으로 제가 책을 썼기 때문에 일단은 제 방송을 진행함에 있어가지고 대부분의 분들이 기본 용어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다 보니까 그런 분들을 타겟으로 했고 이제 그런 교양이 이게 기본적인 스킬이 일단 있어야 재무제표도 볼 줄 알고 이게 ROE가 왜 중요하고 배당이 왜 중요하고 배당이 어떻게 성장하고 배당 성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다음에 섹터 뷰를 어떻게 가져가야 되고 이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는지 그런 아주 기초적인 것들을 좀 담아놨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머니카피를 하기 위해서 공부해야 하는 책으로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말 그대로 머니카피의 첫걸음. 입문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관점에서 내가 이런 것도 모르고 있으면은 뭔가 물어보기 좀 부끄럽고 저 똑같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저 얘기를 다 당연하다시 얘기를 하는데 저거는 찾아도 잘 안 나오는 그런 얘기들을 좀 담았다. 정말 그냥 제가 매일 이렇게 소통하면서 한 2년 동안 항상 반복적으로 질문을 받았는데 또 그분들한테 맨날 이렇게 너무 기초적인 거라서 대답을 다 못 해드리는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좀 책을 썼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기본적인 내용이긴 하나 사실 필수적인 내용이죠. 이걸 모르면 사실 내가 뭐 기업을 분석하거나 투자를 함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지? 갑자기 벙쪄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운으로 투자를 한다라고 한다면 내지는 단기로 투자를 한다라고 한다면 단기간에 많이 벌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장기전으로 우리가 간다라고 한다면 정말 기초가 중요하고 기업을 어떻게 분석하는지 이 용어는 무엇인지 투자에 있어서 이런 현상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런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또 테이번이 오늘 나와주셔서 또 개인 투자자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테이버님 서적을 읽으면서 혹시라도 나의 부족한 점, 또 시장이 안 좋을 때 공부하기 좋거든요. 그런 관점을 좀 잘 채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테이버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성공 투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화이팅!